몇 개의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업 모두 IT를 통해서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자제해 같은데. 주시고 쇼크가 오지 않기만 해봐. 이러면서 유통업계들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상이 되세요? 그래다가 KBS 스크린라이브가 때문에 한 시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 시간. 오늘도 대박 소식만을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편한 진실인데 이거 한번 지금- 다음 달에 당장 한번 실험해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30초 만에 자동으로 내가 입어보고 싶었던 물건이 야, 정말 참 사람의 그 귀차니즘, 카메라를 그냥 촬영만 해두면 아이디어를 뽑아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이 특정 몇 개의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IT 기업이다? 그렇지도 않은데 또 다른 형태의 IT와 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순 기자 그리고 김덕진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은 이 안티라는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죠? A는 우리가 아마존, 네. N은 넷플릭스, 그리고 네. T는 테슬라, 그리고 I는 이케아인데 이들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주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포커스인데 자, IT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IT를 기반 기술로 해서 고객들에게 경험을 파는 기업들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죠. 아마존. 단순히 온라인에서 책을 파는 기업을 넘어서 이제 모든 것의 스토어로 변했습니다. 넷플릭스 아시죠? 블록버스터라는 그 DVD 판매점을 파산시킨 회사입니다. 파산시켰어요? 네. 어, 이 회사가 기존의 DVD 대여점을 예. 우편으로 보내주는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음. 그랬다가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해서 지금 미국 인터넷 트래픽의 30%를 쓰고 있습니다. 어. 이 넷플릭스가 상당히 예. 재밌는 게요. 단순히 컨텐츠를 유통을 넘어서요. 요즘에는 컨텐츠 제작까지 합니다. 네. 넷플릭스가? 예. 예. 그 컨텐츠가요. 단순히 그냥 아무나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상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상들을 많이 받은 것들이 나올 정도로. 예. 근데 이들이 그 컨텐츠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철저한 그 타깃 마케팅과 거기에 들어가는 IT가 있습니다. 예.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인데 네. 북미 지역에서 많이 타고 있어요. 네네네. 요거는 어떻게 IT랑? 테슬라 차 타보셨나요? 아니요, 아. 타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CEO한테. 저도 좀 타보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그 리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리콜을 했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어요. 자동차 리콜은 대부분 이제 AS 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테슬라는 고객님들 밤에 집에 주차장에 세워두십시오. 예. 그러면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야, 좋습니다. 인정. 자, 세 가지 인정. 요건 인정 못하겠다, 요거는. 이케아. 예. 가구인데. 지금 이케아 제품을 사러 광명에 가려면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굳이 그거를 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방에 스마트폰의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내 방에 구석을 딱 찍으면 증강현실로 거기다가 이케아의 가구를 갖다 놓으면서 어떻게 인테리어가 되는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전 어쨌든 절반만 하고 있어요. 이 IT 융합의 시대에 딱 걸맞는 회사다. 지금 이래서 그렇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이들 회사가 말이에요. 어떻게 시장에서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먼저 아마존, 이 회사는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아마존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그 성장 배경에 분명히 IT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추천 시스템, 그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상품과 상품을 연결을 해서 이런 상품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상품군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책을 산 사람한테 책만 추천을 해줬으면 지금은 책을 산 사람한테 뭐 자동차를 추천해 준다거나 전혀 다른 것들까지 추천해 주면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결국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아마존이 네. 우리가 이미 많이 얘기하는 빅데이터 엔진을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아마존에 한번 빠지면 계속 아마존에서 허우적거리게 어. 그러면서 배송도 드론이 빨리 해주고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게 만드는 예. 이제 심지어는 이제 네가 나중에는 이런 물건을 살 거야라고 예측을 해서 먼저 선주문을 시키는 것까지 요즘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죠. 넷플릭스. 이 넷플릭스의 생존 전략 네.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 추천 엔진에 있는데요. 추천 엔진. 여기에 그렇다고 영화량이 아주 많은 건 또 아닙니다. 어.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영화보다는 볼만한 영화가 많은 겁니다. 아하. 그리고 만약에 넷플릭스에는 심지어 한국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봤다. 그 데이터가 가잖아요. 근데 얘는 한국인이야. 어. 그러면 엽기적인 그녀를 추천해 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정말 최적화된 영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콘텐츠를 자체 이제 생산하는 예. 그런 능력을 갖추면서 그런 드라마 같은 것을 미니 시리즈 뭐 20부작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매일 저희가 미니 시리즈 20부작을 보면 본방을 사수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예. 너무 보고 싶은데도 못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또 재방송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20편을 한꺼번에 공개합니다. 근데 이게 나오게 된 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넷플릭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월 한 $8 좀 미치거든요. 근데 그 비용으로 컨텐츠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추천해주는 컨텐츠가 한계가 오거나 다른 사람의 컨텐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월 비용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아예 우리가 만들어 버리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랬더니 타겟이 너무 잘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기업입니다. 테슬라.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이제 세컨카, 그러니까 기존의 차가 있고 그거를 보조하는 카 자동차 이런 용도로 개발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그게 아니라 온리 전기차만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대부분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딜러를 통해서 자동차를 파는데요. 테슬라는 애플처럼 직영 매점에서만 팝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코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그 마인드가 가능했던 게 바로 CEO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CEO인 이제 머스크? 네 머스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페이팔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IT 기업 그렇죠. 출신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 자동차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코딩 같은 개념으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갑자기 자동차가 막 속도가 막 빨라진다거나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예. 시작하고 네. 또 이제 뭐 굳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최근에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차가 어디 있는지 GPS 이런 정보들이 이제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과연 이제는 자동차도 IT 기업에서 기존에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또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기보다 왠지 그 로봇이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자, 이 테슬라의 그 가치? 네. 이 차는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향후에는 에너지를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재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이 테슬라와 그다음에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 X, 예. 그다음에 그 태양광 설치하는 솔라시티라는 세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모두 다 기술적으로 연결되면서 에너지와 물류, 우주 이렇게 삼각편대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군요. 그럼요. 네. 테슬라는 아예 그 관점하고 다르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야, 참, 예, 대단하십니다. 예,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 기업입니다. 국내 상륙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이케아. 이케아는 어떤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이케아도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 테슬라처럼 끊임없이 변화한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이제 한 20년 설립된 지 20년 되고 이제 테슬라는 10년밖에 안 되는데요. 예. 이케아는 70년이나 된 기업입니다. 이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 기업의 그 가치와 변화하는 모습은 예.
어느 곳을 가든지 다 화제였습니다. 이 기업의 모토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간,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그 모토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들어오는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경쟁자 입장에서 또는 산업 입장에서는 뭔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안티라고 한 거예요. 아.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들을 안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가치를 주는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예. 국내에 그동안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예. 기업들은 제품만 팔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들이 강해요. 근데 이들 기업들은 경험을 팔겠다. 어떻게 소비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줘서 이들을 우리에게 묶어놓겠다. 이런 전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들 기업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요,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들어온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소셜 커머스 기업들이 더 나은 서비스로 이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바른다고 해서 그냥 꿈틀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일어서야 네. 돼요.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세가 들어왔다고 외세 침략에는 역사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로 싸우다가도 예. 외세가 왔다 그러면 예. 강해지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충분히 비슷한 내용들, 기업들 다 있었어요. 어찌 본다면 전기차도 뭐 시도를 했고, 뭐 쌍용차 같은 경우 전기차 얼마나 빨리 했습니까? 하지만 예, 그렇게 됐죠. 네, 뭐 MP3 플레이어 우리가 주도했다가 넘어갔죠. 그쵸. 예. 슬프네요. 아까 말했던 비디오 대여점 대한민국처럼 잘 돼 있는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가게 누나와 형님과 아저씨들은 빨간 사라지고 비디오는 없었다는 없어지고. 이런 안타까움. 여기서 아이디어 발상만 조금 더 바꿨다면 좀 더 지금과 같은 어떤 이들 기업의 수준에 좀 오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